안녕하세요. 생유형 생활과 윤리 3강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래. 인강. 자, 인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덕윤리 딱 하나만 하고 끝낼 거예요. 덕윤리. 지금 코로나 기간이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그래도 할 때까지 이번 윤리 강의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덕윤리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덕윤리란 무엇인가 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윤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의무론하고 공리주의를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론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동기예요. 동기. 여기. 자,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시하는 거야. 자, 내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는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선 결과보다는 결과로 이게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근데 이 동기가 중요한데 이 동기는 의무에 따른 동기여야 돼요. 의무에 따른. 알겠죠? 도덕적 행동을 한 결과로서 얘 결과만 보고 이게 도덕적인 행위다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는 동기가 의무에 따른 것이면 이 행동은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무는 여기서 말하는 바로 보편화 정식, 인간성 정식인 바로 정한명령이에요. 이거는 내 개인의 양심 이런 것들,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도덕적 행동이 남들 보기에도 도덕적이어야 돼. 보편, 입법, 원리. 입법,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지 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타당하면 그건 의무로서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성 정식도 똑같이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시하지 말라. 알겠죠? 이 두 가지에 따른 의무를 따른 행동은만이 서로 도덕적인 행동이다. 이게 의무론이었고요. 자,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행복하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행복이 뭐야? 결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행복이 더 많고 고통이 줄은 요런 것들을 따져서 최대가 행복해지는 것, 공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에서 이제 쾌락의 양이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아니다. 유용성을 볼 때 행위가 중요하다, 규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게 공리주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덕윤리는 뭐냐? 자, 덕윤리는 딱 하나예요. 그 전에 건 너는 이 의무를 지켜서 하는 행동만이 도덕적이야. 아니야. 행복은 결과만 중요해. 행복한 결과만 중요해. 이런 얘기 했었어. 이 두 가지 앞에 말했던 의무론과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개인의 내면, 도덕적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잘 봐. 의무론도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무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 법칙. 공리주의는 행복하면 다 돼. 근데 덕윤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야. 덕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성하고 공동체거든요. 덕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성과 공동체인데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라. 얘네 덕윤리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이 유덕한 품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공동체로서 삶을 강조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뭘 배우냐면 더불어 살아가면서 유덕한 품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게 바로 덕윤리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이게 덕윤리예요.
알겠죠? 내면, 품성, 공동체. 자, 그 다음에 덕윤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덕윤리란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덕. 자, 덕윤리는 두 가지야. 유덕한 품성을 기른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공동체. 알겠죠?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요거를 각각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요거는 다 알고 있어요. 지적인 덕. 이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것이 반복적인 행위와 습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덕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우리 모두 다 이 품성적인 덕을 함양해야 된다. 요 수준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 바로 중용의 덕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중용의 덕을 깨우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되게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중용의 덕은 뭐냐면 어떠한 덕도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그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상황에 맞게끔 딱 알맞은 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단순히 책을 찾아서 이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난 이미 반복적인 행위로서 이 품성적인 덕을 함양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바로 이 중용의 덕, 품성적인 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맥킨타이어는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거야. 공동체. 이게 왜냐면 공동체 내에 이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덕을 기를 수 있는 거야. 덕을 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과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조상님께 절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효를 중요시하는 거. 이 공동체에 있는 정통과 역사 덕분에 이 더불어가는 삶을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에서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동체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풍성적인 덕, 성품, 어떠한 성품의 덕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에서 그걸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가지 배웠어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의무론은 동기가 중요하고 의무가 중요해요. 자, 의무가 바탕된 동기가 되어야 도덕적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도덕적 행동이야.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자, 공리주의는 결과가 중요한데 요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복이야. 행복. 쾌락.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 유용성. 요게 중요하죠. 알겠죠? 덕윤리는 내면, 덕, 성품, 착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걸 기를 수 있는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사실 덕윤리는 이제 거의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만 기억을 하면 되고, 자, 의무론 공리주의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는 이제 끝났고,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 강의에 대한 얘기를.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강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강의가 올라가지 않고 대신 과제 대체예요. 과제 대체. 과제가 뭐냐면 바로 요 과제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신천지 사태부터 이탈리아 배우 사건, 그 자가격리하고 있던 배우 동생이 죽으면서 요걸 정부에서 제대로 수습이 안 됐고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장례 대신해 준 것까지. 그 다음에 마스크 대란, 마스크 사재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사서 갖다 주고, 김보성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직접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확진자 중 민폐 사례, 반대로 정말 의인 사례도 있죠. 확진자 중에. 요런 여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현재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를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의 관점에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냐? 목요일까지, 목요일 24시까지 제출하세요.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쓰냐? 자, 여러분이 사례들을 조사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것이 문제점인데,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이때 뭘 설명해야 돼? 이때 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를 이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요 얘기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알겠죠? 목요일날 인강은 없어요. 인강 없고 목요일 24시까지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 글이 잘 안 보이면은 선생님이 카페에도 한 번 더 글을 올려줄게요. 이거는 목요일 24시까지 카페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무론의 관점에서 왜 사람들이 이런 사재기 같은 걸 할까? 이건 인격을 수단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의무론에서 인격을 수단시하면 어때? 그건 도덕적 행위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마스크 사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알겠죠? 덕윤리적 사건에서 이런 관점들.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금요일에도 강의는 없어요. 대신 실시간 토론이야. 실시간 토론인데 이거는 금 오후 3시 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합니다. 여러분 토론은 채팅으로 하시고요. 내가 채팅을 보고 옆에다 막 이렇게 뭐 써주면서 방송할 거예요. 알겠죠? 자, 내용은 뭐냐면 낙태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요거를 토론할 건데, 그럼 여러분이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뭐 해야 되냐? 낙태에 대해서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자기 의견을 잘 조사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목요일날 카페에 합법팀과 불법팀을 나누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조사하면서 나는 합법 쪽이다, 아니다, 나는 불법 쪽이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선생님이 올린 글에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금요일날 실시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금 오후 3시에 참석하지 않는 자, 그러면 설거지와 계약후 운동장 10바퀴 오리걸음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어. 뭐 아파서, 그 다음에 진짜 뭐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겨서 저때 못 들어와. 그거는 선생님한테 사전에 허락 맡아주세요. 여러분 늦잠 자라고 오후 3시로 해놓은 거니까 꼭 오후 3시에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